검진의 검사들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같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그동안 받아왔던 검사들에 대해서 이게 어떤 의미이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일이 건강검진 결과 상담인데요. 각각의 검사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나중에라도 이 영상을 찾아보면서 어떤 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검사 결과에 대해서 실제로 걱정을 해야 되는지 아닌지 뭐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방송을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건강검진의 검사들은 실제로 내가 아픈 부분을 실제로 확인을 한다기보다는 원래는 조기 발견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에서 뭐 위궤양이 나온다거나, 위궤양도 증상 없을 수 있어요. 뭔가 어쨌든 병변이 나왔을 때 많이들 하시는 말이 하나도 안 아프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니다 라는 그런 반응을 이제 원하시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하는 대부분의 검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조기 발견하기 위한 검사들이다.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격에 따라서 검사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국가검진이 그 하는 검사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국가검진도 제대로 활용하면 얼마든지 얻어낼 수 있는 정보들이 꽤 많다. 그리고 그거를 안 받았을 때 놓치게 되는 중요한 질환들이 굉장히 많다. 이 부분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어차피 제가 저번에 이제 위고비 관련해서 그 영상을 올리면서 저희 체중과 이런 부분을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각자 이제 국가건강검진 결과지가 나온 거를 아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저는 체중을 그래도 위고비를 사용하면서 꽤 많이 빠진 요 시점에 한 것 같아요. 그쵸? 체중도 거의, 아니다, 요 시점이다. 7월 달에 받았나봐요. 체중 자체도 아예 똑같이 나와 있는 걸 보면은. 근데도 사실 허리둘레도 많이 나가고 뭐 비만이라고 나왔고 그랬을 때, 사실 저희가 비만학회에서는 25를 기준으로 비만을 하지만 국가건강검진에서는 30 이상 BMI를 이제 비만으로 규정을 하고요. 시력, 뭐 청력 나오고, 그리고 혈압 여기까지 이제 국가검진에서 나오게 되고요. 이게 피검사에서 사실 의사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 조금 한다라고 여겨질 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빈혈 수치가 국가검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공복혈당, 당뇨병의 가장 초기 검사인 공복혈당도 국가검진 2년에 한 번 하는 검진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사실 2년에 한 번은 아니지만 4년에 한 번, 그리고 남자들은 20대부터 여자들은 24세부터 남자들은, 그리고 여자들은 40대부터 4년에 한 번 콜레스테롤 검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콜레스테롤 검사는 이때는 그 기준점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죠. 그리고 콩팥 기능, 간 기능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그거마저도 저희 국가검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해외로 나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한국에서만 있었을 때는 이런 검사도 왜 이렇게 조금 코딱지만큼 해주면서 티내네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2년에 한 번 이렇게 혈당, 그리고 빈혈 수치, 콩팥 기능, 간 기능 이런 부분들을 다 추적 관찰하게 해주는 거는 생각보다 큰일이었고, 그리고 잘 써먹어야 된다. 그래서 만일 내가, 그러니까 직장에서 1년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면 종합검진을 국가검진이랑 번갈아 가면서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요단백은, 이거는 콩팥 기능의 장애 있는지, 흉부 촬영은 폐렴, 폐결절, 폐결핵 등에 대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은, 요거 가지고도 많이 물어보러 오세요. 내가 지금 특히 해당, 이게 체크되어 있을 때 많이 물어보러 오시는데, B형간염, C형간염 해당이라고 체크되어 있는 부분은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B형간염에 해당된다가 아니라 B형간염 검진 해당자이다 이고, 이 옆에 있는 부분 항원, 항체, 항체 있다, 항체 없다, 보유자 의심된다,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해당인데 항체 없음 혹은 항체 있음 이렇게 나오면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래에 있는 내용들도 해당이라고 나온 게 진단이 되었다라는 게 전혀 아니고요. 내가 이 검사가 올해 검진받을 때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이 부분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그 인터넷에도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그 TV에서도 많이 나오죠. 대사증후군을 진단하는 검사들이 국가검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 포함되어 있고요. 혈당도 포함이 되어 있고, 허리둘레, 사실 콜레스테롤은 4년에 한 번이지만 2년에 한 번이 아니라 이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사증후군 관련해서 따로 검사를 받으러 상담을 받으러 가기보다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우리 세금 내잖아요. 건강보험료도 내고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중요한 게 검사를 받고 특히 나이가 젊을수록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검사 받았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끝내버립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각각의 검사가 나왔을 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물론 이 검사 결과지 맨 앞에도 나오지만요. 저희가 빈혈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이 혈색소 수치 하나만 나와요. 그래서 빈혈이 어떤 이유에서 생겼는지 혹은 어떤 추가적인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빈혈이 만일 나온다고 하면 빈혈을 종류를 파악하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생리를 하고 있는 가임기 여성들 같은 경우는 빈혈이 그렇게까지 막 문제가 되는 중증 질환의 후는 아니에요. 근데 만일 남성 혹은 폐경, 완경 이후의 여성들이 빈혈이 나온다고 하면 나올 이유가 없어요. 내 몸에서 피가 나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건 진료를 보시고 검사까지 추가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혈압이 한 번 높은 걸로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보면 사실 건강검진 받으러 가서도 첫 번째 높은 혈압은 저희가 바로 그걸 적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측정하자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측정하자고 나왔을 때 그리고 심지어 두 번째 측정한 혈압까지도 고혈압이 만일 나왔다고 하면은 내가 진짜로 평소에 혈압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가정혈압이라고 하는 집에서 측정하는 혈압을 좀 시도해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그랬을 때 병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의 진단 기준이 140에 90이지만 집에서는 아침 기준으로 135에 85부터가 고혈압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복혈당이 만일 높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공복혈당만 높은 경우와 그리고 3개월 실제로 식후혈당까지 높은 경우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3개월 평균 혈당인 당화혈색소도 한번 같이 추적 관찰을 해볼 수 있도록 진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지질혈증 검사 중에서 여기 보시면은 사실 여기 총 콜레스테롤, 고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여기까지는 피검사로 직접 하는데 LDL 콜레스테롤은 사실 국가검진에서는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계산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만일 실제로 이상지질혈증 관련한 이상소견이 나온다면 LDL 수치를 따로 검사하실 수 있게 진료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간기능 이상소견, 신장기능 이상소견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일 수도 있어요. 간기능이 이상한 건 뭐 술 마셔도 그렇겠지만 감기 몸살에 걸려도 운동을 너무 많이 했을 때에도 AST, ALT라고 하는 부분들이 살짝 올랐다가 정상으로 내려오기도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둘 다 결국에는 다음에 다시 검사를 해봤을 때 컨디션이 좋은 상태에서 해봤을 때 정상 수치로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를 꼭 봐야 돼요. 그리고 꾸준히 높게 나오면 그거에 대한 추가적인 복부 초음파라든지 이런 검사들이 필요하고요. 요 단백 역시도 지금 보시면 나중에 건강검진 결과지 이게 종합검진에서 보여드릴 땐 좀 소변 관련해서도 검사를 엄청 여러 개 하는데 사실 국가검진에서는 딱 한 개만 합니다. 요 단백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이게 만일 나오면서 콩팥 쪽에 기능이 이상이 있다고 나오면 이거는 진짜로 신장이 걸러주는 능력이 떨어져서 단백질이 새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치료까지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꼭 진료를 보시고요. 폐 엑스레이에서는 사실 이게 예전에 염증이 지나간 흔적, 가벼운 염증 이런 거는 괜찮은데 지켜봐야 된다 혹은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라는 소견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게 각각 보시면은 이제 맨 앞장에 내가 요렇게 나오는 결과들이 해석이 안 된다고 하면 맨 앞장에 뭐 해라 적혀져 있는 거 정도는 꼭 따라주시고 다시 강조드리지만 빈혈이 가임기 여성에서 흔하지만 그 외에 남성이라든지 폐경 완경 이후의 여성들이 많이 빈혈 나오면 이거는 꼭 진료를 따로 받아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암검진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점차 국가검진이 확대돼서 20세부터 계속 이제 경련으로 이제 검사가 되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질환들에 대한 검사가 된다. 그리고 사실 여성분 중에서 원래 4년 주기로 40세 이상부터 콜레스테롤이 검사가 들어가는데요. 만일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딱 고지혈증의 가족력이 아니어도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게 다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요즘에는 사실 30대 여성분들도 고지혈증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거 관련해서는 대상 연령이 조금
낮추는 게 여자들도 고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이제 정신과적인 영역 그리고 골밀도 최근에 추가된 게 C형 간염 항체 검사 이 부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또 내년부터 추가될 검사가 하나가 더 있어요. 저희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담배를 지속적으로 흡연하신 분들이 실제로 폐 기능이 점차적으로 안 좋아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56세, 66세 폐 기능 검사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검진 제발 잘 생각보다 활용을 해주시면 의미가 있다. 근데 검진을 받고 결과를 잘 봐야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내시경은 사실 저는 아직은 대상은 아니지만 40세 이상부터 위내시경이 이제 대상이 되는데 위장조형 검사는 최근에는 거의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은 위장조형 검사를 하고서 뭔가 병변이 발견이 되면 결국에는 위내시경을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조직검사나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위내시경 검사를 꼭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장암 검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변화되는 중이에요. 대장 내시경을 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이 바뀌어야 되지 않나 라는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는 한데 이게 피가 나야지만 자멸검사에서 양성 나오거든요. 제가 이따가 종합검진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요즘에는 대장 용종, 선종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서부터 나오고 있어서 따로 사실 최소한 40세부터는 대장 내시경을 한 번 정도는 받아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방암 같은 경우는 유방 촬영이 국가검진에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검진 이런 데도 있어서 20대부터 유방 촬영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유방 촬영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희가 이것도 종합검진에 서도 말씀드리겠지만 40세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나오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유방 촬영으로 인한 방사선 노출이 유방암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20대에서 막 찍고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령대를 지켜주셔야 되고 이 자궁경부암 검사라고 나온 부분은 얘는 성경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거인 게 자궁경부암 검사는 이제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거에 노출이 되어서 진행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게 성경험을 통해서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단순히 20세 이상 여성이라고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험이 있을 때부터 받기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꼭 강조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폐암이랑 간암은 사실 이게 따로 등록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폐암은 되나? 이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간암 같은 경우는 이제 비형 간염 보균자, 요즘에는 보균자라고는 안 하지만 이제 그 표면 항원 양성, 항체 양성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6개월에 한 번. 왜 6개월에 한 번이냐면 간에 있는 그런 병변들이 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6개월이에요. 그리고 사실 위 같은 경우는 1년, 2년인 이유가 정상점막에서 암까지 2년이 걸려서 그렇고 대장 내시경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5년 간격으로 추천드리는 이유는 정상점막에서 암까지 가는데 짧게 보면 5년이 걸릴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은 사실 6개월에 한 번이 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B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혹은 C형 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경우는 공단에 따로 요 간암 검진 대상자를 등록을 해서 요 부분을 꼭 좀 챙겨 받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폐암 역시도 고위험자, 그래서 흡연력이 길거나 그리고 흡연량 자체가 많은 경우 요게 또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공단 검진을 등록을 해서 관련된 암의 그 대상 검진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수검자가 딱 10%만 부담을 하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역시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 문진표를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가끔 이렇게 잘못 작성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요 질환력 하고서 과거력, 가족력 이렇게 되어 있어서 1번 내용을 본인 질환이 아니라 가족력을 포함해서 체크하시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근데 1번 질문은 본인 질환입니다. 내가 현재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내용을 체크해 주시면 되시고요. 가족력이 2번 이렇게 나눠서 각각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인가 이거를 모름으로 체크하시는 분도 많고 내가 항체가 없기 때문에 얘라고 체크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뒤에서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B형 간염 항원이라는 게 있을 때에만 보유자예요.
그리고 항체가 양성이면 면역력이 있지만 바이러스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항체 음성, 면역력이 없다 뿐이지 이거 역시도 보유자는 아닙니다. 예방접종 맞으라고 이전에 나왔다고 해도 보유자가 아니고요. 항체 있는 게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내 면역력이 있다 해서 대부분이 아니요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담배 역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거는 뭐 실제로 공단에서 추천하는 방향은 아닌데 금연을 하시고 계신 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개비 정도 피운다 이런 분들은 저는 그냥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 피우고 있지 않다라고 체크하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은 하고요. 결국 요즘에는 이제 전자담배 관련한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각각 기록해 주시고 이 부분도 굉장히 강조드리고 싶은 게 소주 마실 땐 한 잔, 맥주 마실 땐 두 잔, 약주 마실 땐 한 잔 뭐 이렇게 해서 다 적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5가지 종류를. 근데 그렇게 적으면 엄청난 폭음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보통 소주 4잔 혹은 맥주 4잔을 먹는다고 하면은 조금 더 자주 선택하는 주종을 선택해서 맥주, 소주 중에 하나를 골라서 딱 4만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4잔, 4잔 둘 다 적으면은 8잔을 마시는 게 된 거다 해서 요거 역시도 위험음주 대상이다 이렇게 안 나오게 하려면 이 부분을 체크해서 봐주시면 되시고요. 각각의 이제 숨찬 운동, 일상생활 포함 그리고 근력 운동 요거가 겹치는 항목들을 좀 지워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총 운동량과 시간을 맞춰서 좀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